2024년 은퇴 선수 베스트 11. 클라우디오 브라보. 2010년대 실내 축구의 황금기에 얼굴과도 같은 세계국급 골키퍼. 골키퍼치고는 작은 키에도 탁월한 반사신경과 다이빙으로 이를 커버했으며 빼어난 발밑을 가지고 있고 선수 경력을 오랜 시간 동안 이어갈 만큼 꾸준한 모습도 보였던 브라보입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으로 오랜 기간 뛰다가 월드컵을 거쳐 캄프누에 입성해 2014-15 시즌의 트래블, 15-16 시즌의 더블 당시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14-15 시즌엔 라리가 최우수 키퍼로도 뽑힌 그는 허나 맨시티로 이적한 후엔 잠시 예능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무려 150경기에 A매치에 참가하며 칠레를 빛냈고 두 차례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을 이룬 브라보는 2015년과 16년 대회에서도 대회 최우수 키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라파엘 바란. 2010년대 중후반 마드리드와 프랑스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월드클래스 센터백. 큰 키에 제공권 장악과 학다리 태클, 발까지 엄청나게 빨랐으나 부상 빈도가 심했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바란은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에 초호화 군단에서 뛰면서 거의 후보로 챔스 2회 우승을 경험, 16-17 시즌엔 주전으로 올라서며 라모스와 합을 맞춰 2연속 챔스 우승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3번의 라리가 우승도 달성했던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맨유로 이적해서도 각 한 번의 리그와 FA컵 우승을 도왔으나 잦은 부상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겨우 31세의 나이에 축구화를 벗어야 했습니다. 국대에서 바란은 2018년 월드컵 우승과 22년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는데 특히 전자해에는 대회 올스타, UEFA 올레이팅에 들어갔고 발롱도르 7위에까지 등극하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페페. 포르투갈 축구 역사상 최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끈 1등 공신 수비수. 빠른 발, 훌륭한 피지컬, 섬세한 태클, 치밀한 인터셉팅 등 정통 센터백이 갖춰야 할 능력들을 전부 갖춘 그지만 국내에서는 깡페페라는 별명으로 대변되는 거칠고 폭력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레알에 입성한 페페는 라모스와 훌륭한 파트너십의 센터백 듀오를 결성해 각 3차례의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를 제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2014년 포르투갈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한 그는 이후 친정팀 포르투로 복귀해서도 40살까지 리그 정상급 활약을 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 셔츠를 입고도 3번의 유로에서 올스타팀으로 뽑혔으며 그중 2016년 대회에서는 MVP로 뽑혀도 손색 없는 폼으로 자국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을 겨닌 덕분에 그의 발롱도르 9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보누치. 2010년대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축구를 이끌어가던 수비진의 리더. 덩치에 비해 피지컬 플레이를 잘하진 못했지만 적극적인 커팅 플레이와 환상적인 롱패스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골을 만드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보누치는 유벤투스에서 키엘리니, 바르찰리와 유소의 백스리를 구성해 구단의 압도적인 리그 질주를 이끌었는데 그는 중간에 갑자기 밀란으로 이적한 것을 제외하면 무려 8번의 리그와 4번의 컵대회 타이틀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리에 올해 팀에만 4번, 2015-16 시즌은 리그 MVP, 16-17 시즌은 챔스 결승 진출을 이뤄내며 ESM 올해 팀에 꼽힌 바 있습니다. 유로 2012의 승선에 결승에 오른 그는 스페인에게 분패했으나 9년 뒤 유로에선 30대 중반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우승을 지휘, 대회 베스트 11과 결승전 MON까지 얻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스 과르다도. 멕시코 축구 역대 최다 출장에 빛나는 은여우. 과르다도는 레프트윙이나 레프트백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우수한 활동량과 수비가담, 드리블 센스, 정교한 왼발로 승부를 보던 유형이었으며 커리어 중반부터는 아예 미드필더에서 터져서 대활약. 그는 데포르티보에서 발렌시아, 레버쿠젠을 거쳐 PSV에서 미드필더로서 2014-15 시즌 리그 MVP 및 리그 우승 2연패를 지휘, 후에 레알 베티스에선 핵심 중 핵심으로 키케 세티엔의 매력적인 축구를 가능케 했습니다. 멕시코 국기를 가슴에 달고도 무려 20년 가까이 뛴 그는 3차례 골드컵 우승과 5차례 월드컵 본선 진출 중 4번의 16강행을 같이 했으며 179경기로 자국 A매치 최다 출장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세베 마코토. 대한민국의 에이스 박지성이 대적했던 일본의 캡틴 하세베.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일정 기량으로 모두 소화했던 하세베는 발군의 후방 빌드업, 볼 컨트롤, 철저한 대인 마킹, 빼어난 활동량을 모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범의 아시아 분데스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오랜 기간 뛰며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 볼프스부르크 소속으로 2008-2009 시즌 구단 역사상 최초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후에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는 각 한 차례의 포칼과 유로파 우승의 공헌, 18-19 시즌엔 분데스와 유로파 올해의 팀에 뽑힐 정도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으로 팀을 이끈 그는 2차례의 월드컵 16강과 2011년 아시안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크로스, 2010년대 중후반, 2020년대 초반 독일 축구를 대표하는 월클 미드필더. 자로젠 듯한 패스 능력으로 팀의 빌드업을 맡으면서 안정적인 키핑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데도 능했던 크로스는 교수님이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바이언에서 트래블에 일조했던 그는 마드리드에서 일명 크카모 조합의 중원 라인을 구성해 2015-16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역사적인 최초의 챔스 3연패를 이룩 이후 2번의 챔스 우승과 4번의 라리가 우승을 더 이뤄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UEFA 올해팀에 2차례, 키커로부터 월드클래스를 3번 받은 토니는 2014년 월드컵에서 슈바인슈타이거와 볼란치를 구성해 도움망으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으며 16년 유로에서도 최우수 미드필더로 뽑힌 바 있습니다. 헤수스 나바스, 세비야 FC를 유로파의 제왕으로 만들었던 21세기 구단 최고의 선수. 작은 몸집에도 엄청난 가속과 드리블 돌파, 뛰어난 크로스를 가진 클래식 윙어였으며 30대 중반까지 떨어지지 않는 스태미너로 라이트백으로 내려와 제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세비야를 벗어나면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장애에도 이를 이겨내고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팀의 유로파 2연패를 이끌었고 그는 결국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허나 나바스는 주전 경쟁에서 밀렸음에도 페발에서 스위스로 포변의 가능성을 보였고 다시 안달루시아로 돌아와선 은퇴가 아닌 상한 나이에 날아다니며 2번의 유로파 우승을 더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2번의 대회 모두 올스타팀 선정, 22-23 시즌 유로파에선 대회 MVP로까지 뽑혔습니다. 또한 그는 대표팀에서도 후보로 2010년 월드컵 우승, 유로 2012, 2024 우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10번, 8번, 6번의 역할을 모두 완벽히 소화하던 2010년대 중후반 세계국군 미드필더 자원. 브라질리언 테크닉과 바르샤 DNA의 탈압박 패스, 발군의 수비력, 총명한 전술이해도까지 갖춘 티아고는 커리어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작해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바르샤에서 주전 기회를 찾아 윈해내온 그는 간혹 부상이 발목을 잡았지만 독일 무대에서 꽃을 피우며 리그 7연속 우승, 4차례의 포칼 우승 등 독주를 달렸고 VDB 올해의 팀에 2차례 들어갔고 2019-20 시즌엔 트래블을 실현시키며 UEFA 올해의 미드필더 2위, UEFA 올해의 팀에 뽑히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후에 리버풀로 이적해서도 21-22 시즌 챔스 준우승에 기여했던 알칸타라는 대표팀에선 암흑기와 부상 등의 악재가 겹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21세기 FC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축구의 전성기를 주도한 역대급 미드필더. 작은 키에도 신기의 탈압박과 드리블 실력을 자랑하며 양질의 패스를 자유자재로 뿌리던 바르샤맨 기질의 선수로 강인한 멘탈과 버저비터 기질까지 다분한이었습니다. 티키타카라는 전술을 가능케 한 그의 역량은 펩 감독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고 그 유명한 세혈간이 중원 라인과 환상의 패스호흡을 선보이며 2008-2009 시즌 6관왕과 10-11 시즌에 5관왕을 이끌었고 14-15 시즌엔 역대급 공격진 MS 라인을 보좌하며 트래블을 가능케 했습니다. UEFA 올해 팀 6회 선정, 11-12 시즌 UEFA 올해 선수 등의 빛나는 커리어가 그의 진가를 대변합니다. 또한 그는 2008년 유로 우승, 2010년 월드컵 우승, 2012년 유로 우승으로 이어지는 스페인 최전성기의 1등 공신이었으며 2010년 월드컵 결승의 결승골, 12년 유로의 MVP, 2010년 발롱도르 2위, 12년 3위 등이 이를 또다시 증명합니다. 루카스 포돌스키, 21세기 독일 축구를 국제대회에서 빛나게 했던 애국자형 공격수. 공격진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지만 스피드, 드리블 능력도 부족했으나 레이저건 같은 왼발 슈팅만으로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포돌스키는 매번 쾰렌을 강등권에서 건져내는 활약을 했고 위넨으로 이적, 처참하게 망하고 다시 돌아와선 10-11 시즌 리그 베스트 11에 드는 등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주장직을 박탈당하고 팀이 강등까지 되고 맙니다. 포돌스키는 후에 이적한 아스날과 인테르에서도 그저 그런 활약만을 했으나 국대에서만큼은 메날두가 되어 날아다녔으며 특히 클로제와의 투톱으로 뛰며 2006년 월드컵에서 신인상으로 3위, 득점 2위로 유로 08 준우승,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3위를 이끄는 주역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후보로 2014년 월드컵에선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은퇴 선수 후보 7인. 조하트, 2010년대 상반기 잉글랜드 축구 최고의 골키퍼.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운동 능력으로 명장면들을 여러 번 탄생시켰으나 피지컬에 의존한 이런 플레이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며 단점으로 발목 잡았고 급격히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조하트는 맨시티 소속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2차례의 리그 우승과 2010-11 시즌의 FA컵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례의 PFA 올해의 팀 선정, 4번의 골든글러브 선정으로 최후와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펩 체제에선 발밑 문제와 떨어진 폼 때문에 시티를 떠나 여러 팀을 돌아다녔고 막판에 셀틱에선 다시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국대에서도 주전으로 3번의 메이저 대회에 참가했지만 부진을 거듭하던 잉글랜드 골키퍼 잔혹사를 끊어내진 못했습니다. 조엘 마팁, 쿨리발리, 베나티아와 같이 2010년대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했던 볼플레잉 센터백. 볼도 잘 다루고 전진 드리블을 잘 펼쳤으며 특유의 학다리를 이용한 태클, 똑똑한 인터셉팅을 보였으나 전성기 때 한 시즌을 제대로 소화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으깨져버리는 유리몸이었습니다. 살케에서 2015-16 시즌 리그 상위권 센터백으로 거듭나며 리버풀로 이적, 반다이크와 통곡의 벽을 구성하게 된 2018-19 시즌엔 챔스 우승 트로피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상으로 들어누웠으며 다행히 21-22 시즌엔 PL 이적 후 최초로 30경기를 넘게 뛰며 FA컵과 리그컵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의 월드컵에 카메룬 대표로 참가했던 마팁은 후에 부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대표팀에서는 일찍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엔도 야스히토, 21세기 일본 축구의 선전을 만든 아시아의 역대급 플레이메이커. 자로잰 듯한 정밀한 패스 능력치를 바탕으로 한 볼 배급, 매우 뛰어난 페널티, 프리킥 기술을 장착해 중원을 지배하던 엔도 야스히토는 간바 오사카에서 무려 20년을 뛰면서 2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한 13개의 트로피를 구단에 바쳤고 12번의 리그 베스트 11 선정, 특히 2008 시즌 아쳔 우승 당시에는 MVP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식 경기 1000경기 돌파, 2009년 아시아 올해 선수이자 무려 152경기로 일본 국대 역대 최다 출장자인 엔도는 스시타카로 불린 일본의 패스축구 핵심으로 2004년, 2011년 아시안컵을 제패했으며 2010년 월드컵에서는 첫 원정 16강을 달성하며 수많은 울트라 니폰을 열광케 했습니다. 마루앙 펠라이니, 특이한 아프로 머리로 컬트적인 인기를 누렸던 2010년대 벨기에 축구 황금세대의 미드필더, 더불어 큰 키를 이용한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과 헤더, 팔꿈치를 사용하는 더티 플레이로 유명했지만 의외로 부드러운 볼키핑이 장점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펠라이는 주목받는 유망주로 에버튼에 입성해서 모예스 감독의 페르소나로서 커리어의 전성기를 단연간 보였고 그를 따라 맨유로 이적했으나 예전만한 모습을 못 보이고 망한 영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016-17 시즌엔 꽤 준수한 폼으로 리그컵 및 유로파 우승에 공헌하기도 합니다. 또한 2018년 월드컵의 승선에서도 조국이 3위까지 오르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슈틴들, 21세기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를 대표하는 간판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커리어를 시작해 포워드 자리에서 절정을 보인 슈틴들은 마치 토마스 밀러처럼 지능적인 플레이로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플레이와 깔끔한 슈팅 능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하노버 구역에서 전성기를 보이면서 강등권이던 팀을 매 시즌 잔류시켰던 그는 2015-16 시즌 메넨글라트바흐로 이적하였고 후에 주장원장까지 차면서 8시즌간 팀의 공격을 이끌었으며 비록 트로피는 없지만 여러 유수의 선수들과 함께 팀의 중상위권 성적을 견인했습니다. 더해 2020-21 시즌 12월에는 분데스 이달의 선수상을 타기도 한 그였습니다. 오카자키 신지, 21세기 일본 축구의 얼굴과도 같은 센터포워드. 작은 키에도 뛰어난 헤더와 침투로 득점을 맡던 선수였으나 레스터시티 이적 후에는 특유의 헌신적인 활동량과 수비 가담으로 수비수의 어그로를 끌고 아군에게 공간을 창출하는 프레싱 포워드로 활약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를 거쳐 마인츠 소속으로 2013-14 시즌 일본인 분데스 한 시즌 최다 득점인 15골을 기록하는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다음 시즌 2자릿수 골을 기록, 결국 레스터시티로 이적했으며 오카자키는 그곳에서도 주전 자리를 따내 투터바레의 파트너로 제이미 바디의 공격력을 뒷받치며 팀의 동화 같은 리그 우승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대표팀에서도 역시 주전으로 2010년 월드컵 16강, 2011년 아시안컵 우승 등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박주영, 2000년대 중후반,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 축구를 빛낸 천재 공격수. 똑똑한 빈공간 침투 능력과 우수한 돌파, 뛰어난 점프력과 연계, 기가 막힌 프리킥 능력을 가졌던 박주영은 포처, 타겟터, 플레이메이커의 성향을 모두 보일 수 있었던 육각형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박주영은 서울에서 2005년 프로 데뷔해 바로 신인상과 리그 베스트 11에 들며 천재의 탄생을 알렸고 다음에 리그컵 우승을 이끄는 등 결국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모나코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며 아스날이란 명문 클럽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후에는 극심한 부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30세란 나이에 다시 상암으로 돌아온 그는 팀의 핵심으로 뛰면서 2015년 FA컵 우승, 16년 우승에 결정적이었던 전북전 골로 리그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는 2010년 월드컵 나이지리아전, 천금 같은 프리킥골로 첫 원정 16강을 이끌었으며 런던 올림픽 3, 4위 한일전에선 각시탈에 빙의한 듯한 움직임으로 승리를 이끌어 올림픽 최초의 메달을 따내는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